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귀여운 아들을 얻은 30대 남성입니다. 아빠가 되고 가장의 무게가 더 커지다 보니 참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네요. 결혼 전에는 내 몸 하나 건사하면 그만이고 가족들을 걱정하기보다는 제가 걱정을 받는 처지였는데 이제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참 많은 역할들을 해야 하는구나 싶습니다. 짊어진 무게가 늘어나는 만큼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참 힘들다 싶습니다. 특히나 고부 갈등 안에서는 대체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 아마 이런 고민을 하시는 남편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도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제 얘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외동아들로 다른 형제들이 없는 탓에 부모님과의 관계도 더 끈끈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이 많은 다른 집과 달리 혼자서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다 보니 자식인 제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많이 의지하고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사춘기 시절도 별다른 반항 한 번 없이 무탈하게 지내었고 사고 한 번 안 치고 반항 한 번 하지 않은 저를 부모님께서도 순종적인 착한 아들로 생각하셨죠. 그렇게 물 흐르듯 흘러온 어린 시절을 지나 저는 대학 졸업 후 운 좋게도 대기업에 취직하며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무리 없이 취업까지 하고 나면 부모님의 남은 바람은 당연히 결혼이실 겁니다. 다행히 저는 독신주의나 딩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부모님께 걱정을 끼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애라는 게 저 혼자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여자친구가 있어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텐데 어릴 때는 학교에서도 만나고 소개팅도 자주 했지만 나이 먹은 뒤로는 오히려 제대로 연애를 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연애에서 결혼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다 보니 저는 결혼해서도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30 넘어 나이만 먹었던 저는 어느 날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미래의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겨우 20대 중반의 나이 어린 그 직원은 저를 늘 웃으면서 반겨주고 항상 밝고 친절했습니다. 귀여운 외모에 착한 그녀에게 저는 금세 마음을 뺏겼죠. 결혼 생각은 늘 하고야 있었지만 그렇다고 설마 일에 관련된 사람을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역시 사랑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모양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좋아하는 감정이 싹트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선뜻 용기 내어 고백을 할 순 없었습니다. 거래처 직원이 자기를 좋다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부담될까 싶어서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꼬박 반년간을 혼자 짝사랑만 했습니다. 그러다 지훈씨가 이직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제 마음을 고백했죠. 지훈씨, 혹시 이직하셔도 가끔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를요? 대리님이 저를 왜... 같은 회사 사람도 아니고 이렇다 할 연관도 없는 제가 그런 말을 꺼내니 지훈씨도 많이 당황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많이 당황했는지 거절도 못하고 제게 번호를 알려주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지훈씨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며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진중하게 다가가고 싶었던 저는 조금씩 그녀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희는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짝사랑 끝에 연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척이나 기뻤죠. 저보다 6살 어린 지훈이는 성격도 밝고 귀엽고 성실하고 착한 여자였습니다. 집안의 막내라 그런지 애교도 많고 밝기도 했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 탓에 20살이 되기 전부터 일을 시작하여 여태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죠. 저도 대학 시절까지는 별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은데 지훈이는 일찍 철들어 매일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배울 점이 참 많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래서
지훈이와 더더욱 결혼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훈이야 이제 20 중반이니 결혼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루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왠지 결혼 얘기를 쉽게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6살이나 어린 여자친구 만난다고 친구들한테도 도둑놈 소리를 듣고 있는데 제 사정이 급하다고 결혼하지 않은 게 맞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기쁘게도 지훈이 역시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형편 탓에 일도 일찍 시작하고 늘 식구들을 위해 고생하며 희생해야 했던 지훈이는 안정적인 환경을 가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바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충분히 위로받고 기대면서 예쁜 아이 낳고 행복한 가족을 꾸리고 싶어 했죠. 그렇게 저는 부모님께 결혼 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부모님이 제가 결혼하겠다 말씀드리면 당장이라도 하라며 두 손 들고 반기실 줄 알았어요. 농담처럼 하루빨리 손주들 보고 싶다 하기도 하셨고 저한테 나중에 신혼집으로 쓰라며 아파트도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막상 부모님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지금 만나는 친구랑 결혼을 하겠다고? 예, 저도 그렇고 여자친구도 빨리 결혼했으면 싶어서요. 어차피 집은 있으니까 집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 마음 맞으면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글쎄, 너희들 이제 겨우 1년 만난 거 아니니? 니들이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굳이 결혼을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부모님은 아마 저희가 너무 급히 결혼을 고민한다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하긴 그럴 만한 게 저희 부모님은 대학 시절 연애를 시작하셔서 무려 5년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셨거든요. 지금도 결혼 생활도 좋지만 연애 때 행복이 따로 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기에 아무래도 저희가 이른 결혼 결심을 세웠다 싶으셨나 봅니다. 그래도 연애를 오래 해보는 것도 중요한 건데 상호 너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결혼이랑 연애는 정말 달라. 우리도 5년이나 만나고 결혼한 거지만 같이 살아보니 몰랐던 게 얼마나 많았는데 그래도 그 5년 덕분에 안 싸우고 잘 넘어갈 수 있었지 않나 싶다. 사람은 다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모르는 거야. 물론 그렇다고 너희들이 헤어질 거라고 하는 말이 아니지만 내 말은 결혼 전에 충분한 경험을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이야. 아무튼 그래도 너희들 생각이 그렇다니까 그럼 우리도 좀 생각을 해보마. 부모님은 두 분이서 따로 고민을 해보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을 뵙는 날을 고대하고 있을 지훈이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었죠. 오빠, 부모님이 뭐라고 하셔? 아, 그게 내가 주말에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이 좀 생각해 보신다고 하시더라고. 생각? 무슨 생각? 그냥 우리가 너무 결혼이 이른 건 아닌가 걱정스러우신가 봐. 서로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연애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시나 봐. 그래도 안 만나시겠다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그렇구나. 만남이 미뤄졌다는 얘기에 여자친구의 표정이 왠지 어두워 보였지만 별일이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얼마 뒤 부모님이 저희 커플을 만나보겠다고 말씀하셨죠. 성호야, 너희들이 친중하게 만나고 있다니까 인사라도 할 겸 만나는 거지만 그렇다고 당장 결혼을 허락하겠다거나 그런 건 아니야. 알지? 그렇다고 반대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거야 그렇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그 아가씨가 괜한 오해를 하고 섭섭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거야. 오늘은 그냥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는 걸로 하고 결혼 허락은 천천히 생각해보도록 하자. 결혼이 원래 그렇게 급하게 할 만한 일이 아니야. 집만 있다고 다 되니? 집안끼리 생각해봐야 할 일들도 많고 진중하게 해야지. 원래 저희 부모님은 진중하고 느긋한 성격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특히나 그러시죠.
늘 오랜 생각 끝에 결론을 내리시며 말씀이 많이 없으시고 많이 신중하신 편이죠. 그걸 아는 저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관계를 반대하신다는 게 아니라 결혼의 시기에 의문을 가지신다는 거죠. 저는 그 말 그대로 여자친구에게 전했고 여자친구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 부모님도 그냥 얼굴 보고 밥이나 먹자고 하시는 거니까 올 때 빈손으로 와도 돼. 가볍게 오라는 제 얘기에도 착한 지훈이는 빈손으로 오질 않았습니다. 센스 있게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집을 찾아온 지훈이는 저희 부모님들께 단정하게 인사를 올렸죠. 안녕하세요. 손지훈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아 힘들진 않았어요? 어머, 이게 뭐야? 설마 우리 주려고 사온 거예요? 네, 어머니. 빈손으로 오라고 하신 건 들었지만 그래도 예의는 차려야 할 것 같아서요.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그냥 과일밖에 못 사왔습니다. 아유, 안 그래도 긴장하고 신경 쓰였을 텐데 뭘 이런데 신경 썼어요. 내가 괜찮다고 하는 건 정말 괜찮은 거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요. 이러면 괜히 우리도 부담스럽네. 아,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조심하겠습니다. 그래도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그럼 어서 들어와요. 나도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냥 이것저것 차려봤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아니에요. 저 다 잘 먹어요. 가리는 것 없습니다. 지훈아,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 요리 정말 잘하셔. 웬만한 건 다 맛있을걸? 요리 연구 일을 하시는 어머니는 따로 식당을 잡지 않으시고 지훈이를 집으로 초대하셨고 정성껏 만든 요리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지훈이도 입에 맞았는지 긴장한 것 치고는 복스럽게 잘 먹었어요. 원래도 뭐든 잘 먹긴 하지만 우리 어머니 음식을 잘 먹어주는 걸 보니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저희 어머니가 참 좋아하셨네요. 어때요? 입에는 좀 맞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뭘 좋아하냐고 좀 물어라도 볼걸. 성우한테 물어보니 그냥 다 좋아한다고만 하더라고. 저 정말 다 좋아해요, 어머니. 음식들이 다 맛있어요. 어머, 그럼 너무 다행이네. 요즘 아가씨들 가리는 게 참 많던데 지훈이는 정말 복스럽게 잘 먹네. 식사 내내 분위기도 좋았고 부모님도 지훈이를 좋게 보신 건지 시종일관 지훈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늘 예쁜 딸이 갖고 싶다고 하셨던 저희 부모님은 귀엽고 싹싹한 지훈이가 퍽 마음에 드셨던 모양입니다. 분명 오늘은 얼굴만 익히는 거라며 신신당부를 하셔놓고 정작 관심이 생기신 모양이었죠. 지훈이가 너무 어려서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 직접 만나보니까 애가 너무 괜찮더라. 싹싹하고 밝고 밥도 잘 먹고. 아니, 그 조그만 몸으로 어쩜 그렇게 잘 먹니? 그러게, 젊은 아가씨가 어른들 앞에서 말도 잘하고 웃기도 잘 웃더구나. 막내딸이라 그런가 참 애교도 많고. 우리 집엔 아들 하나라 늘 삭막했는데 너희들 결혼하고 나면 나도 네 엄마도 웃을 일이 많이 생기겠구나. 지훈이를 직접 만나신 부모님은 그 정도면 괜한 걱정이었던 것 같다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애초에 제 선택을 반대하실 분들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덕분에 저희는 원하던 대로 이른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네 집안 사정을 들으셨던 부모님이 저희의 결혼을 지원해 주기로 하셨고 덕분에 돈 걱정 없이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제게 주셨던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한 우리는 바라던 결혼을 이뤄 너무 행복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좋아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저는 그동안 고생 많았을 아내가 안쓰럽기도 하고 또 앞으로는 제 힘으로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던 저는 이제는 조금 쉬고 싶다는 아내의 선택을
존중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쉬고 싶다는 아내의 말에 별로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남들처럼 빚내고 집 사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두 사람 생활비 정도는 저 혼자 벌어도 충분할 테니까요. 물론 아이가 태어나면 빠듯할지 모르지만 아끼면서 살면 괜찮지 않을까 싶었고, 사실 내심 속으로는 아내가 푹 쉬다가 마음 편히 아이 가지고 하루빨리 단란한 가족을 꾸렸으면 싶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한 제 욕심이었죠. 그런데 아내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요리 학원을 다니겠다 했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낳더라도 가족들을 위해 저희 어머니처럼 손수 맛있는 음식들을 해주고 싶다고 말이죠. 한 번도 쉰 적 없는 사람이 쉬는 동안 요리와 살림까지 배우겠다니 저는 그런 아내가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에게 아내의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는 괜히 시어머니 괴롭힐 일 없다며 그냥 학원을 다닌다 했지만 저는 어머니가 계신데 뭐하러 다른 데서 힘들게 배워야 하나 싶었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 어머니도 직접 가르쳐 주시겠다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요리 가르쳐 준대. 잘 됐지? 오빠, 설마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내가 어머니 귀찮으실까봐 얘기하지 말랬잖아. 아니야, 괜찮아. 우리 엄마는 오히려 좋아하실걸? 안 그래도 우리 엄마가 지훈이 널 얼마나 귀여워하셔. 이참에 특급 비결까지 다 알려주신다고 엄청 좋아하시던데? 지훈이 너도 괜히 우리 엄마 걱정하느라 너무 그럴 필요 없어. 아무튼 앞으로 마음 편히 엄마한테서 요리 배워. 알겠지? 아내는 어머니에게서 요리를 배우는 게 괜히 귀찮게 한다 싶어 죄송해하는 듯 보였지만 저는 오히려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고부관계는 어려운 거라던데 이참에 하루빨리 친해질 수 있겠다 싶었죠. 저희 어머니가 대학이 어려운 분은 아니시고 지훈이도 애교가 많아서 금방 사랑받겠지만 붙어있다 보면 서로에게 더 좋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잘못된 판단이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에게서 수업을 받게 된 아내는 생각보다 즐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기진맥진해서 돌아오기에 왜 그러나 했더니 시어머니 앞이라 그런지 계속 긴장을 했다며 말하더군요. 뭘 그렇게 긴장해. 우리 엄마가 며느리 잡아먹겠어?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 어머님이 좀 어렵잖아. 에이, 뭐가 어려워. 지훈이 너 어른들한테 원래 잘하잖아. 평소처럼 하면 되지 않아? 그거야 남들 앞이니까 그냥 웃고 떠드는 건데 시부모님 앞에선 어렵지. 괜히 실수라도 할까봐 걱정도 되고 또 내가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안 그래도 시부모님이 나를 철없다고 걱정하실까봐 더 그래. 지훈이 너는 가끔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냥 내가 장모님한테 하는 것처럼 편하게 해봐. 오히려 나는 애교 하나 없는 스타일인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앞에선 노래도 불러드리고 편하게 하잖아. 나는 며느리잖아. 아무튼 아직은 어머님이랑 둘이 있는 게 살짝 긴장돼서 그래.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계속 지내다 보면 좋아지겠지.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며느리로 지내는 게 아직은 어려운 건지 아내는 평소 밝고 싹싹하던 성격과 달리 저희 부모님을 대하는 걸 어려워했습니다. 오히려 애교 많고 말 많던 건 제가 아닌 아내였는데 결혼 후에는 오히려 저희 성격이 반대가 된 것 같았죠. 저는 장인어른 장모님께 애교도 부리고 따로 연락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물론 제가 백년 손님 사위 입장이라 편하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시집살이 시키시는 분들도 아니고 저는 아내도 저희 부모님을 편하게 생각했으면 싶었습니다. 재미없는 아들놈 때문에 늘 딸 같은 며느리 얻고 싶어 하셨던 부모님이셨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내가 불편해하는 것을 어색함 때문이라고만 생각했고 두 사람이 그래도 잘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내가 한숨을 푹푹 쉬더니 제게 어렵게 말을 꺼내더군요. 오빠,
나 그냥 요리 배우는 거 그만두면 안 될까? 왜? 재미가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너무 불편해서 좀 그래. 이러다가 사이만 나빠질 것 같아서 그냥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혹시 혼이라도 났어? 혼만 나면 다행이지. 어머님이 사실은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닐까? 어머니가 자기를 미워하는 건 아닐까 생각하는 아내를 보니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 생각했습니다. 제 앞에서 얘기를 꺼내기 난감해하는 아내를 붙잡고 그동안의 일들을 들어보았죠. 아마 아내는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많이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내가 뭐 하나 실수할 때마다 어머니가 엄청 화를 내시니까 내가 더 긴장돼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럼 나만 혼내시면 되지. 왜 집에서 안 배웠냐고. 아무리 그러셔도 우리 부모님 얘기는 안 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나쁜 의미로 한 얘기는 아닐 거야.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셨을 텐데. 궁금하다고 그런 얘기를 아무렇게나 한다는 거야? 나는 정말 이해 안 돼. 나더러 집에서 뭐 배웠냐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글쎄, 설마 우리 엄마가 장인 장모님을 욕하신 건 아닐 텐데. 어머니가 무슨 의미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데 그러시면 안 되지.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야. 내가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안 먹어보고 해본 게 없다니까 놀라시는 거야. 여태 이것도 안 먹어봤냐고. 그럼 그건 또 무슨 말이겠어? 우리 집 형편이 그런 거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무시하시는 거 아니야. 저야 어머니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아내의 말만 들어보면 섭섭할 것 같다 싶었습니다. 강사 일을 하셔서 그런지 성격 때문인지 어머니의 말투 또한 문제였던 모양입니다. 결국 아내의 섭섭함을 듣게 된 저는 따로 어머니를 찾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아내와 함께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지 한참 고민했지만 아내가 직접 말하지는 못하겠다기에 제가 따로 아내의 얘기를 전했죠. 엄마, 지훈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좀 받나 봐요. 응? 웬 스트레스? 너희 무슨 일이 있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엄마한테 요리 배우는 게 좀... 뭐? 그럼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야? 아니 내가 지훈이한테 뭘 어쨌다고? 엄마가 하시는 말씀들이 속상했던 모양이에요. 엄마한테 늘 혼나는 것 같아서 무섭기도 하고 기분도 상하고 그리고 자꾸 집안 얘기 꺼내시니까 무시당하는 것 같다고. 세상에, 지훈이가 정말 그렇게 말을 했니? 내가 사돈내 무시하고 애를 혼을 냈다고? 아니, 내가 정말 혼이라도 냈으면 몰라. 안 그래도 답답한 걸 며느리라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더니 나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고 있네? 엄마, 화내지 마시고 말씀 좀 들어주세요. 무슨 말을 더 들어? 네가 지금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닌 이상 뭐가 달라진다니? 오히려 내가 더 당황스럽구나. 애가 첫인상이랑 달리 무뚝뚝하고 대면대면해서 내가 얼마나 속살을 했는데 결혼했다고 안면몰수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왜 그러는 거라니? 그건 지훈이가 좀 긴장을 해서 그런 거고 안 그래도 시어머니 앞이라 실수라도 할까봐 걱정된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 앞에서 실수할까봐 걱정하는 애가 내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할 수가 있니? 내가 불조심 칼조심하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 말은 싹 무시를 하고 그래놓고 지금 시어머니가 자기 시집살이 시키는 것 같다고 너한테 말을 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문제될 게 있으면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해야지. 왜 당사자도 아닌 너한테 이런 말을 시켜서 사람을 더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나 지훈이 좋게 봤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구나. 저도 최대한 좋게 말씀드리려 노력을 했지만 아무래도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내가 불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 나빠하셨어요. 어머니도 그동안 참은 게 많다고 말이죠. 대체 몇 달 안 되는 사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대화들이 오고 가고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의 골이 꽤 많이 깊어진 듯 보였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말을 꺼내지 말 걸 그랬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늦었고 제가 어쩔 새도 없이 두 사람은 점점 멀어지는 듯 보였죠. 그래도 아내는 시어머니 일이라 그런지 참는 듯 보였고 어머니도 아내에게 따로 혼을 내거나 말씀을 하시는 일은 없으셨죠.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저희 부모님 집을 찾아 다 같이 식사를 하고 다음 달에 있을 어머니날 모임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어버이날이다 보니 저도 양쪽 부모님들을 어떻게 챙겨야 하나 걱정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어버이날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점심 먹고 처갓댁 가서 저녁을 먹을까요? 글쎄, 그래도 1년에 한 번뿐인 어버이날인데 식사만 하고 바로 가려고? 어디 다 같이 교회로 드라이브라도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너희 결혼하고 처음 맞는 어버이날이라 더 뜻깊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뭐 주말에 볼까요? 주말에 엄마 일 있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당일날 보면 안 되니? 어차피 사돈 내는 다른 자식들도 계시고 우리는 아들 하나인데.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자식이 여럿이면 다른 자식은 안 귀한가요? 자식 하나나 셋이나 다 똑같이 귀해요. 저도 저희 부모님 어버이날 뵙고 싶어요. 어머니 좋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네요. 지훈이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누가 자식 많으면 안 귀하댔니? 어차피 시간 안 맞는 거 양보 좀 해주시면 하는 걸 왜 그렇게 받아들여? 저희 부모님이 왜 양보해야 돼요? 공평하게 하셔야지. 왜 우리 부모님한테 양보를 바라시냐고요? 공평하게 점심 저녁 만나시면 될 걸 왜 욕심을 부리세요? 이게 내가 욕심 부린 거니? 너 나한테 쌓인 게 많아서 이러는 거 아니고? 네, 쌓인 것도 많네요. 차라리 잘 됐네요. 저 어버이날 저희 부모님 만날 거니까 각자 따로 하면 되겠네요. 지훈아, 왜 그래? 진정 좀 해. 진정?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데? 어머니 맨날 안 그런 척 하시면서 뒤로 저 무시하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싫다는데도 왜 매번 강요하세요? 너야말로 결혼 전에는 살가운 척 딸 같은 며느리처럼 굴겠다 그러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부모 앞에서 할 행동이야?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요? 저 처음부터 어머니한테 요리 배우기 싫었어요. 시부모님 입장에서야 며느리가 딸같이 될지 모르겠지만 며느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보세요. 저를 딸같이 생각하시면 이러실 수는 없는 거예요. 저 앞으로 여기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며느리 없는 셈 치고 사세요.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너무 놀라 제대로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게 많은 건지 한바탕 폭탄처럼 말을 쏟아낸 아내는 그 길로 시댁을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딸 같아서 얼마나 걱정하고 챙겼는데 제가 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그래, 나도 됐다 그래라. 시부모한테 저러고 나가는 며느리 나도 필요 없으니 앞으로 쭉 보지 말고 살자고 해라. 나도 제가 먼저 사과하기 전까지는 안 볼 거다. 그날 일로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잔뜩 화가 나셨고 앞으로 며느리를 없는 셈 치겠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들은 저는 죄송스럽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고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아내도 다시는 시댁 식구들 보지 않겠다며 여차하면 저랑 이혼까지 하겠다 하더군요. 나 앞으로 정말 시댁 안 갈 거야. 시댁 없는 셈 치고 살 거야. 내가 오빠가 좋아서 결혼을 한 거지 며느리 되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근데 내가 왜 그런 취급을 참아야 해? 그렇다고 오빠까지 연끈을 하는 거 아니야. 오빠는 그분들 자식이니까 계속 자식돌이 해.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자식돌이 할 거고 오빠도 처가랑 연 끊고 싶으면 그렇게 해. 이걸 이해 못하겠다고 하면 나도 별 수 없어. 이혼해야지 뭐. 뭐? 아무리 그런다고 이혼 얘기가 그렇게 쉽게 나와? 내가 쉽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어머니 너무하신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그때마다 오빠는 매번 그런 분 아니라고, 그런 의미 아닐 거라고 그 소리밖에 안 했어. 근데 오늘도 봐봐. 우리 부모님은 뭐 어버이날도 없이 아무 때나 약속 잡으면 되고 시댁에 다 양보하고 그래야 해? 어머니가 평소에 우리 집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지 알만하지 않아? 아무튼 나는 우리 부모님 그런 취급밖에 안 할 거고 더 무시당할 생각 없어. 차라리 시집살이를 시키시지 왜 말을 그렇게 하셔?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제 생각보다 훨씬 깊은 듯 보였습니다. 아내는 어머니가 자기와 처가댁을 무시한다 생각했고, 어머니는 딸처럼 잘해줬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라 말씀하셨죠. 저는 두 사람을 다 알기에 누구의 편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머니는 정말로 남을 쉽게 무시하실 분이 아니었고, 아내 또한 어른들에게 예의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좋은 사람들인데 이 둘 사이는 왜 이렇게 멀어지게 된 것인지, 남편과 아들인 제 입장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 갈등이 너무 어렵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빨리 찾아와 줄지는 몰라서 당황스럽고 기뻤지만, 아내가 시댁과 연을 끄는 마당에 마냥 좋아할 수만도 없었죠. 제가 따로 부모님께 임신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부모님은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상황을 보고 더욱 화가 났죠. 이것 봐. 임신 소식 들으시고도 모른 척 하시잖아.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 거겠지. 아마 아내는 그 상황에 뭐든 오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는 어떻게든 고부 갈등을 해결하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임신한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는 없었고, 결국 저는 아내는 그냥 두고 부모님을 먼저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부모님을 찾아가 아내의 좋은 모습을 설명드리고 분명 무슨 오해가 있었을 거라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쉽진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화가 많이 나셨고, 또 본인이 아닌 제가 아내의 마음을 모두 전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끝까지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아이까지 태어날 마당에 이건 정말 아니라 생각했어요. 다행히 어머니도 점점 화가 누그러지는 듯 보이셨어요. 처음에는 아내 얘기를 할 거면 오지 말라고 하시더니 임신한 아내의 몸 상태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임신할 때는 뭐든지 잘 먹고 잘 자야 한다. 괜히 스트레스 주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줬다고 하지 말고 이 돈 가져가서 지훈이 맛있는 것 좀 먹여. 내가 직접 해주고 싶은데 상황이 이래서 참 그렇네. 어머니의 화가 누그러진 것을 보고 저는 조금씩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아내를 설득하고 싶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어머니가 말리시더라고요. 지금은 무엇보다 산모와 아이의 상태가 중요하니 대화를 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아내의 출산날에도 오지 못하셨습니다. 저도 혹시나 말을 꺼내볼까 많이 고민했지만 시댁에 대해 아무 말 하지 않는 아내를 보며 마음을 접었죠. 두 사람 사이가 그렇게 된 것이 다 제 탓이다 싶었던 저는 그걸 가지고 서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아내와 어머니가 가까워지도록 떠밀지 말걸, 가볍게 넘기지 말걸 후회만 했죠.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고 아내 역시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 몰래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아내를 산후조리원에 보냈고, 아내는 한 달 뒤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있어도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빨리 나오려고. 아, 됐어. 거기 엄청 비싸던데 한 달이면 됐지 얼마나 더 있겠어. 그 돈이면 우리 아들 뭐 하나라도 더 해주겠다.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하잖아. 금방 회복할 거야. 그리고 어차피 집에서도 쉬면 되는데 뭘. 아내는 아이를 낳으니 돈 걱정이 많아지는지 일찍이 조리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초보아빠라 그런지
힘들게 출산한 아내가 많이 걱정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걱정거리도 있었죠. 부모님이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여태 기다려주셨던 게 감사하고 죄송했던 저는 아내가 조리원에서 나오면 바로 얘기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쉽게 나오질 않더군요. 저는 바보처럼 얘기를 미루게 되었고 결국 기다리다 못하신 어머니가 직접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엄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은 무슨, 내가 내 아들 집도 못 오니? 지훈이는 아직도 그러는 거니? 우리가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해? 부모님이 오셨는데 문을 안 열어드릴 수가 있겠나요? 저는 아내의 눈치를 보며 어머니를 집으로 들였고 어머니 앞에서는 아내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 신세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저도 정말 울고만 싶었네요. 누가 들어오는 소리에 방에 있던 아내가 거실로 나왔고 집에 들어오신 어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뭐야? 당신이 열어드렸어? 어머니가 아이 보고 싶다고. 임신했는데도 연락 없으셨던 어머니가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못 들어오니? 내 아들, 내 손주 좀 보려고 왔다. 제 걱정은 한 번도 안 하시면서 제가 낳은 손주는 또 걱정되세요? 남편은 어머님 아들이니 어머님 마음대로 하셔도 제 아들은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저는 못 보여드리니까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주거 침입죄로 신고할 거예요. 저와 대화를 할 때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화내지 않으시겠다 했는데 날카로운 아내의 반응에 어머니도 화가 나셨던 모양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또다시 말싸움을 시작했고 아내는 어머니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내가 참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서운한 게 많더라도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쫓아낼 수가 있나요? 제가 아내에게 화를 내려던 찰나 현관 밖으로 쫓겨난 어머니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주거 침입? 이 집이 누구 집이라고 주거 침입이야? 여기 아직 4명이야. 나가려면 네가 나가야지. 그래, 네가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도 너랑 더 할 말이 없겠구나. 네 말대로 부모 자식 인연 다 끊자. 그럼 내 집에서 나가야지. 오늘 당장 짐 다 빼. 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당장 나가라 하며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집문서를 보여주자 그걸 본 아내는 겁을 먹은 건지 갑자기 어머니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어딜 가요? 아이도 어린데 저 갈 곳 없어요. 제발 쫓아내지만 마세요.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성취하는 몸으로 주저앉은 아내가 걱정된 저는 아내를 먼저 일으키려 했습니다. 어머니도 화나셨겠지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려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가 울며 애걸하는 아내를 일으켜 세우시더니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집으로 협박까지 하신 분이 갑자기 포옹을 하시니 저도 아내도 모두 어리둥절했죠. 제가 두 사람을 다시 집 안으로 들이고 어머니는 아내가 다 울기를 기다리신 뒤 아내의 손을 붙잡고 얘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래, 집에서 쫓아낸다니까 그건 무섭니? 저 정말 갈 곳 없어요. 제 사정 다 아시잖아요. 누가 네 사정 몰라? 그래, 내가 여태 네 사정 알아서 더 잘해주려고 그랬다. 근데 너는 그럴 때마다 번번이 내가 너희 친정이랑 너를 무시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못 먹어봤냐 그러고 제가 못 해본 게 너무 많다고 놀라시고 저희 부모님이 선물 드린다는 것도 다 돌려보내셨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형편이 어려우셔도 성의 표현하고 싶다고 그러신 건데 그건 다 네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냐. 못 먹고 못 해본 게 많다니까 내가 나중에 해줘야겠다 생각했고
사돈댁 선물 거절한 건 괜히 무리 안 하셔도 된다는 의미였어. 시집 보낼 때 아무것도 못 해줬다고 죄송스러워 하시던 분들이 무슨 의미로 선물하고 싶어 하시는지 내가 모르겠니? 애초에 너희 결혼할 때 뭐 바란 거 하나 없다. 나 너희 친정 무시한 적 한 번도 없어.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오해를 했는지 알겠는데 나는 정말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그래, 나도 성호 얘기 듣고 많이 생각해봤어. 곰곰이 생각하니 네 마음이 어땠을지 조금 이해가 가더구나. 내가 너무 말을 짧게 했어. 변명 같지만 아들만 하나 키우다 보니 딸애를 대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다. 네가 오해하지 않게 내가 설명을 잘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어. 미안하구나. 어머니, 근데 그럼 집문서 가지고 오신 건 왜 그러셨어요? 저 정말 미워서 집에서 쫓아내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휴, 내가 설마 그랬겠니? 이 집은 명의만 내 앞으로 되어 있는 거지. 성호 졌을 때부터 성호 거라 생각했고 내 거라 생각해 본 적 없다. 사실 그동안 세금 문제 때문에 집 명의도 안 바꿔주고 미뤄왔는데 너희도 이제 부모 아니니. 그래서 돈 좀 들더라도 이참에 명의 바꿔주려고 가져온 거다. 근데 네가 나를 쫓아내고 막 주거 침입으로 신고한다 그러니까 나도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니니. 죄송해요. 저야말로 너무 철이 없었어요. 저희 결혼 반대하시는 줄 알고 제가 멋대로 어머니를 나쁜 시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자꾸 오해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제대로 여쭤봤어야 하는데 어려워서 말을 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날 두 사람은 그제서야 서로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동안 쌓인 묵은 감정들을 모두 털어냈습니다. 이렇게 별건 아닌 일들이 소통의 부재로 악감정이 될 줄 누가 알았겠나요? 어린 아내는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워 말을 제대로 못했고 어머니는 딸 같은 며느리가 안타까워 말을 아끼셨네요. 그 뒤로 아내는 저희 부모님께 몇 번이고 잘못했다 용서를 구했고 부모님도 아내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다시 교류하며 지내고 요즘은 조금씩 편해 보이는 듯 합니다. 이번 일을 겪어보니 많은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사람 관계란 늘 웃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친한 친구 사이여도 싸우고 화해하고 해야 더 깊어지는 법 아닐까요? 그게 가족 간, 고부 간이라고 뭐가 다를까 싶더군요. 저희 가족이야 다행히 무사히 화해를 할 수 있었지만 저희 같은 가족이 또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저와 비슷한 사정의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 한 번쯤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부부는 앞으로도 예쁜 아들 열심히 키우며 부모님들께 효도하며 잘 살아가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